강릉 펜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서울 대성고 학생 3명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은 온통 심통한 분위기입니다. 유족의 요청으로 빈소에는 취재진의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요 장로교단장들은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한반도에 임해 민족이 하나 되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길 기원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CBS 성탄절 기획. 오늘은 12월 한 달 동안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열고 있는 포천 송우교회를 만나봅니다. 교회 순례에선 10여 년 전 기름 유출 사고 당시 복구 작업에 힘쓰고 지금은 환경 보존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는 충남 태안 알리포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사학인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마치고 강릉으로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성고 학생 3명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는 애통한 분위기 속에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취재진의 빈소 접근도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요셉 기자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희생된 서울 대성고 학생들의 빈소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장례가 치러지는 가운데 조문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애도를 표한 고인의 친지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비통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대성고 교목으로 피해 학생들을 지도했던 원광호 목사는 3명의 학생들이 모두 기억난다며 학생들의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왔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진을 못 보겠더라고. 보는 순간 막 그냥 어떻게 내가 자제가 안 되더라고, 애들이. 난 이틀간 잠 하나 못 잤어요. 애들이 불쌍하고 잠이 안 오죠. 당연히 아파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잠이 안 오죠. 다 기억이 나는 애들이에요. 특히 피해 학생 중 한 학생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누나를 돌보고 주위의 행복을 전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멋진 꿈을 가진 학생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실제로 이 학생은 모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수시 합격하고 대학 입학을 기다리는 중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쪽에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의견 묻길래 너 참 생각 잘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걔를 이제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빈소엔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또 유족들의 요청으로 대성고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도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교직원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치료 중인 다른 피해 학생 중 일부는 호전됐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학생들도 있어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은 성탄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한반도에 임해 민족이 하나 되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길 기원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갈등이 사라지길 소원했습니다. 주요 교단장들의 성탄 메시지를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쁜 날을 맞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나라와 한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길 기원했습니다. 리명석 예장통합총회장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을 맞아 민족의 하나됨과 세계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림 총회장은 특히 성탄은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성탄의 기쁜 뜻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주변에 마음의 고통을 가진 분들,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장 백석 대신 이주은 총회장은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지역사회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성탄절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걸벗고 굶주린 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복음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는 믿는 자들의 사명이며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근본이며 진정한 성탄을 맞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화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성복 예장 고신총회장은 성탄절을 맞아 이웃과 평화를 이루자면서 나도 허물이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의 결정적인 실수를 덮어주는 사랑의 마음을 갖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의 빛으로 이 사회를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교단장들은 예수께서 낮은 곳으로 오신 참 뜻을 헤아려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을 의미 있게 기다리는 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교회는 성탄의 계절인 12월 한 달 동안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깔리자 교회 앞 정원에 장식된 성탄 트리가 하나둘 불을 밝히면서 빛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환하게 빛나는 트리 불빛이 지역 주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소우룹에 위치한 송우교회는 3년 전 성탄 빛의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아름다운 성탄 트리로 장식된 교회 앞 정원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교회에서조차 썰렁하게 지나가는 게 안타까워 점점 어두워진 이때 이 땅에 진정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누리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송우교회 크리스마스 축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빛과 복음, 사랑을 선물하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축제는 교인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적과 사랑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성탄 트리의 빛을 선물하기 위해 교인들의 손수 트리 전구를 설치했고 각자 정성껏 사랑의 선물을 담아 만든 사랑의 박스 500여 개를 지역 미자립 교회와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교회를 찾는 주민들에게는 따뜻한 차와 군고구마를 무료로 대접하면서 교회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주의 이런 거는 이제 전부 정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움직이게 되었고요.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은 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가 정말 그걸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쁨이 큰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십시일반 모으고 있는 사랑의 헌금은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계가 100도에 이르면 골수암 투병 중인 13살 채소리와 귀 복원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에 온 네팔 소녀 레베카를 위한 치료비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왼쪽 귀가 없었던 레베카는 교인들의 사랑으로 평생 잊지 못할 성탄절 선물을 받았습니다. कोरियामा धेरै राम्रो लाग्यो अनि किनभने कोरियनहरू अनि एकदमै मनको एकदमै राम्रो अनि एउटा यस्तो छोरीको कानको लागि यस्तो राम्रो अपरेसन गरिदिनु भयो किनभने हामीलाई सम्भव थिएन नेपालमा यो चर्चले मलाई हेल्प गर्नुभयो अनि मलाई धेरै खुसी लाग्यो यो कान बिग्रेको थियो अनि यो बनाउँदाखेरि मेरो साथीहरूले पनि कति राम्रो भएछ भन्छन् त्यति नै 송우교회 크리스마스 축제는 24일 성탄 콘서트와 사랑의 새벽송, 30일 송우 음악회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송우교회 빛의 축제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제3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나눔 행사를 진행한 기독교 대학이 있어 훈훈함을 주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오늘 어서와 한국 겨울은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동남아, 중남미 등 제3세계에서 들어와 첫 겨울을 보내는 유학생들에게 따뜻한 겨울 의류와 신발 등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교회 순례, 오늘은 충남 태안 말리포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태안은 10여 년 전 기름 유출 사고로 큰 어려움을 겪었었죠. 당시 복구 작업에 나선 말리포 교회는 한국교회의 복구 노력과 환경 보존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해안가 하얀 파도가 이는 모습이 평온해 보이는 말리포 해수욕장. 그러나 11년 전 기름 유출 사고로 10,000톤이 넘는 검은 기름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말리포는 한때 죽음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복구 활동에 참여한 가운데 이 일대 교회들도 기름 제거 활동에 나섰습니다.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말리포 교회는 당시 이곳을 찾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지원은 물론 행정본부 역할을 했습니다. 주민이자 교인들이 모두 기름 제거 작업에 참여하는 동안 방치된 60여 명의 아이들을 위해 아동센터 역할도 맡았습니다. 5년 후에 사고가 났거든요. 여기가 보다시피 시골교회치고 250석, 근 한 300석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 사용이 돼 있어요. 그때 이 자원봉사자를 위해 가지고 또한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교육, 어떤 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을 했죠. 이후 말리포 교회는 1층에 사료 전시관을 만들어 복구 작업에 사용된 방지복과 도구들, 당시 봉사자들의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회로 목회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어떤 자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나에게서 물어야 되겠다. 나에게서 물어야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이후에 그 목회적 방향이라든가 또한 그 어떤 그 교육적인 방향은 섬김, 봉사, 또한 그 환경에 대해 가지고 큰 주안점을 두고. 지난해 태안 기름 유출 사고 10주년을 맞아 정부가 기념관을 건립하면서 지금은 교회가 수집한 모든 사료를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유성상 목사는 이곳에서 주중 해설사로 봉사활동을 합니다.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 가운데 무려 80만 명의 기독교인이 참여했다는 것을 찾아오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한 환경과 섬김의 교육인 셈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에 대한 환경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의식을 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그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어떤 사명의식을 다시 되찾고 가고 있죠. 환경 보전과 섬김을 제2의 목회 활동으로 여긴다는 말리포 교회 유성상 목사는 이것이 사회적 요구라면서 교회들이 환경 선교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만의 그 테두리 안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가 마땅히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태안군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자원봉사 활동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늘 장기 고공농성에 이어 단식농성에 들어간 파인텍 노동자들을 지지 방문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등 일행은 서울 목동 파인텍 노조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파인텍 노사 간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400일 넘게 굴뚝 위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북아 한민족협의회가 잠정 중단됐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동북아 한민족협의회는 오늘 정기이사회를 열어 옥수수와 식용유, 항생제와 영양제 지원,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보수공사 지원 등 새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지난 1999년 설립돼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온 동북아 한민족협의회는 2008년부터 남북 교류가 중단됨에 따라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연탄은행이 연탄값 인상으로 연탄 나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2,100장의 연탄을 나눴습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 연탄은행은 한 기업체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 2,100장을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연탄을 어르신들께 전해드리다 보니까 어르신들 사는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사시는 이야기도 듣게 돼서 좀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 대전 연탄은행 신원규 목사는 지난해의 경우 12월에 약 10만 장의 연탄을 전달했는데 연탄값 인상 등의 여파로 올해는 현재 6만 장밖에 나가지 못했다며 지역교회에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동역자들을 초청해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그 캠퍼스 앞에 강력한 교회들이 세워짐을 통해서 캠퍼스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산 산성교회가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제주 성시화운동과 원주시 교역자연합회는 각각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고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 산성교회가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허원구 목사는 열정이 충만한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3년 첫 선교사 파송을 시작한 산성교회는 이번이 100번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제주 성시화운동이 제2대 대표회장에 제주국제순복음교회 박명일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박명일 목사는 제주 선교와 제주 교계의 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교역자연합회가 201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늘푸른 감리교회 박영기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신임 회장 박영기 목사는 신임 임원들과 협력해 원주 지역 교역자들을 섬기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